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3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성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환이냐. 4년 전 대선에서 도전자와 챔피언 입장에서 대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확히 반대 입장에서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난 3월 각각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이미 확보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과 8월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각각 치러지는 양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냐, 77세로 당선될 경우 재임 중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인의 기대 수명 76.33세를 이미 넘어선 고령입니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 모두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나 새로운 비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두 사람의 재대결 과정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권력 의지와 대중적 인지도, 각 당의 대안부재 등이 리턴 매치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대선 양상은 진작부터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 후보 간의 대결임에도 선거전은 경륜의 경쟁보다는 첨예한 진영 싸움에 더해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내 전임자라는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문제들을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조, 사상 최악의 대통령 등을 사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인 찍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 운동 모드로 본격 접어든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작년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두 사람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680건을 취합해 평균 지지율을 출산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5%, 바이든 대통령이 46%의 박빙의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 중 누가 앞으로 4년간 거대한 미국호를 이끌 수장이 되느냐는 미국과 세계 질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그는 동맹 중시 외교하에 중국, 러시아와 세계 질서를 둘러싼 각축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핵 오산 등 억지력 제공 공약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의 핫스팟인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는 일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중시하기보다는 철저한 거래의 논리를 따르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타임즈 인터뷰에서 시사했듯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도 앞으로 2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필수 소재 중 하나인 흑연에 대해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재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에 대해서는 이른바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속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흑연을 쓰지 못한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필수 소재인 흑연에 대해서는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둘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브라운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반이민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HB 1105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감된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슈리프는 연방 이민국에 이를 알리고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2월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조깅을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간호학과 학생의 사건 이후 화두가 되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을 체포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공공안전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지역경찰을 이민 담당 경찰로 만들어 이민자들이 범죄를 신고하거나 협력하는 데 더욱 꺼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반발하는 이민자 단체들이 앞으로 항의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리얼토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애틀란타와 샌트스프링스, 라즈엘의 렌트비가 작년에 비해 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오스틴과 멤피스, 세인트루이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리얼토닷컴의 수석경제연구원인 하나 존스는 애틀란타는 3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큰 렌트비 하락세를 보인 지역 중 하나라며 이는 새 아파트 건설로 인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렌트비가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긍정적인 변화가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상승한 렌트비를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